잠깐 영상 끄지 마세요. 지금 보시는 이 장면 어디인지 아십니까? 까만 새 한 마리가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순식간에 물고기를 낚아채고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수중과 공중을 자유롭게 오가는 이 새, 바로 민물가마우지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찍힌 곳이 놀랍습니다. 서울 도심, 청계천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지구 반대편 파리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세느강에서 수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입수를 마친 선수들이 구토와 고열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가 세느강 수질 개선에 쏟아부은 돈, 무려 2조 원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강물은 선수들을 병들게 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을 흐르는 청계천에는 야생새가 물고기를 사냥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오늘 이 두 강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파리 세느강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 트라이애슬론과 오픈워터 수영 종목이 세느강 위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개막을 코앞에 두고 전 세계 주요 언론이 일제히 같은 강을 향해 비판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BBC 파리 100년 만에 세느강 수영을 허용하다. 로이터 올림픽 한 달 전 세느강 오염 수치 기준치 훨씬 초과. 뉴욕타임스 올림픽 앞두고 세느강 수영 선수들에게 여전히 위험 수준. 르몽드 파리 올림픽 세느강 수질 문제의 실체. BBC, 로이터, 뉴욕타임스, 르몽드. 영국, 미국, 프랑스 자국 언론까지 포함해 서구권 주요 언론 전체가 한 목소리로 같은 강을 비판했습니다. 100년 만에 수영 허용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파리 시민들은 무려 100년 동안 자기 도시 한복판을 흐르는 강에서 수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프랑스 정부가 세느강 수질 개선에 쏟아부은 돈은 14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올림픽 경기 기간 내내 대장균 수치는 기준치를 훌쩍 초과했고 일부 종목은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반면 한강의 대장균 수치는 어떨까요? 서울시 수질 측정 자료를 보면 한강 본류의 대장균군 수치는 세느강 올림픽 구간 측정치의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청계천으로 공급되는 원수 역시 이 한강 수질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 그냥 사실입니다. 이 수치가 바로 썸네일에 적은 그 문장의 근거입니다. 청계천이 세느강보다 100배 깨끗하다. 과장이 아닙니다. 세느강 올림픽 구간의 대장균 수치와 청계천 원수인 한강의 대장균 수치를 나란히 놓으면 정확히 100분의 1, 즉 100배의 차이가 납니다. 2조 원을 쏟아붓고도 선수들이 구토를 호소한 강과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드는 서울 도심의 하천. 그 차이가 숫자로는 딱 100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계천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프닝에서 보셨던 그 새, 민물가마우지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까마귀처럼 까맣고 물개처럼 헤엄을 칩니다. 수중과 공중을 자유롭게 오가는 수륙 양용. 사냥꾼이라고 불리는 이 새가 최근 청계천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동물입니다. 물속으로 뛰어들어 순식간에 물고기를 낚아채는 장면이 유튜브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죠. 민물가마우지만이 아닙니다. 청둥오리, 원앙, 해오라기, 물총새, 외가리까지 서울 한복판을 흐르는 하천에서 이 새들이 모래톱에 알을 낳고 둥지를 틉니다. 그런데 이 새들이 청계천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증거입니다. 야생조류는 물이 깨끗하지 않으면 서식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먹이가 되는 물고기가 없으면 사냥꾼도 오지 않죠. 그렇다면 물고기는 얼마나 살고 있을까요? 청계천 복원 직후인 2006년 이곳에서 확인된 어종은 단 4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28종입니다. 7배가 늘었습니다. 쉬리, 붕어, 잉어, 메기, 자라, 참갈견이, 피라미, 버들치. 이 중에서 쉬리는 2급수 이상의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한국 고유종입니다. 수질이 좋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는 물고기가 청계천에서 번식하고 있다는 것은 이 하천이 진짜 살아있다는 생물학적 증거입니다. 물고기만이 아닙니다. 생물종 전체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복원 당시 342종이었던 생물종이 2022년 기준 666종으로 늘었습니다. 약 20년 만에 2배가 된 것이죠. 단순히 깨끗한 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가 스스로 복원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공어항이라 비웃으려 했던 사람들은 이 숫자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도권 환경정책을 연구해온 한 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계천은 단순한 도심 조경 사업이 아닙니다. 30년간 콘크리트 아래 묻혀있던 하천을 살려내면서 수질 기준을 국제기준 1급수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설계, 정수, 유지관리 세 가지가 동시에 완벽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청계천과 서울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캐나다 출신 유튜버 노맥이 서울을 찾았습니다. 며칠간의 서울 체류 영상을 올리면서
그가 붙인 제목은 이랬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도시에 처음 와봤습니다. 그가 특히 놀란 건 한강이었습니다. 한강을 따라 걷다 발견한 광진교 8번가. 전 세계에 단 3곳밖에 없는 교각 하부 전망대 중 하나입니다. 서울시는 다리를 놓는데 그치지 않고 그 아래에 시민을 위한 도서관과 카페와 전망 공간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노맥이 포착한 건 비단 광진교만이 아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히터와 USB 충전 포트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 무인 가게에서 혼자 계산하고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사실, 한밤중에 청계천변을 걸어도 전혀 두렵지 않다는 사실, 뉴욕 맨해튼의 허드슨 강변은 밤이 되면 치안 우려로 접근을 꺼리는 구역이 적지 않습니다. 런던 템스 강변도 늦은 밤 홀로 걷기에는 권고하지 않는 구간이 있죠. 그런데 서울의 강변과 하천변은 밤 11시, 자정이 되어도 시민들이 산책하고 버스킹을 즐기는 공간으로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외국인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왜 한국은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청계천이 원래 어떤 곳이었는지 아십니까? 1960년대부터 30년 넘게 청계천은 콘크리트로 덮인 채 그 위로 고가도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도 물도 햇빛도 들어가지 못하는 복개천이었죠. 그 아래는 악취와 폐수였습니다. 2003년 보건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하천을 복원하고 수질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의문이었죠. 그런데 공사가 시작된 지 2년 3개월 만에 청계천이 열렸습니다. 유럽에서 비슷한 규모의 도심 하천 복원 사업이 진행될 경우 통상 10년 안팎의 기간이 걸립니다. 사전 환경 영향평가, 주민동의 절차, 예산 심의만으로도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이죠. 한국은 그것을 2년 남짓 만에 해냈습니다. 이 속도의 배경에는 한국인 특유의 기질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절박함,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는 완벽주의, 해외 도시 계획학자들이 이른바 한국형 압축 성장이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속도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빠르게 만들었다고 해서 깨끗한 건 아니니까요. 수질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한강에서 하루 약 12만 톤의 물을 끌어올려 청계천에 공급하고 이 물이 다시 중랑천을 거쳐 한강으로 돌아가는 순환 시스템이 24시간 가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온, 수량, 수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정밀한 관리 체계가 그 뒤에 있는 것이죠. 한 도시 생태 시스템 연구소 연구원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청계천은 하천이 아니라 살아있는 정수 시스템입니다. 유량 조절, 수질 측정, 생태 모니터링이 통합,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게 관리되는 도심 하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청계천이 단순히 깨끗한 하천이라는 것만으로는 외국인들이 그렇게까지 감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진짜로 놀라게 만드는 건 이 공간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청계천변에는 언제나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버스킹 공연이 열리고 빛 축제가 열리고 동네 미술가들의 벽화가 새로 생기고 누군가의 생일 파티가 열립니다. 평일 점심에는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들고 나와 앉고 저녁에는 연인들이 걷고 밤이 깊어지면 할머니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모든 시간대에 청계천은 열려 있습니다. 공짜라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 파리의 쿨레 베르트 등 해외 도심, 공원들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예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시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줬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은 그걸 훨씬 더 광범위하게, 훨씬 더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계천도, 광진교 8번가도, 한강공원도 모두 무료입니다. 런던 하이드파크의 선베드 의자는 유료입니다. 파리의 도심공원 주요 구역도 피크 시즌에는 입장 인원을 제한합니다. 서울 시민은 그냥 들어가서 앉으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청계천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리가 2조 원을 써도 올림픽 수영을 걱정해야 했을 때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는 야생새가 물고기를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생물종 342종이 666종으로 2배 늘었고 어종은 4종에서 28종으로 7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퇴근길에 잠깐 들렀다가 친구 만나러 가는 길에 걸었다가 그냥 일상처럼 우리에게는 평범한 산책로가 외국인에게는 기적의 증거였습니다. 한 도시계획 분야 해외 석학은 청계천을 두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도시는 강을 되살리는데 2년이 걸렸다. 그리고 그 강이 20년째 살아있다. 우리는 이미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걸어서 지나쳤을 뿐이죠. 청계천 산책로를 다음에 걸으실 때 발밑을 한번 내려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물속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물고기 한 마리, 그리고 그 물고기를 노리며 날아드는 야생새 한 마리가 보이신다면 그게 바로 이 나라가 해낸 것의 증거입니다. 파리가 2조 원을 써도 못한 것을 한국은 해냈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 이야기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